역사상 가장 유명한 밴드, 빌보드 1위 곡을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 20세기를 대표하는 레전드 아티스트, 전 세계의 밴드 음악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역, 레디비, 예스터데이, 헤이 주드 등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수많은 명곡을 배출한 비틀즈입니다. 비틀즈는 해체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현대 대중음악의 대부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가창력이나 연주 실력 같은 기교적인 면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많은 뮤지션들에게 음악적인 영감과 자극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비틀즈가 사용했던 악기 변화를 보면 정말 하나의 밴드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기타, 베이스, 드럼과 가끔 피아노나 하모니카가 쓰이는 정도였지만 중기로 가면 바이올린, 탐브라, 시타르, 리코더, 오르간, 후기로 가면 트럼펫, 개 짖는 소리까지 직접 연주할 정도로 다양한 악기를 다루었죠. 더구나 원래는 폴이 베이스, 존이 리듬 기타, 조지가 리드 기타, 링고가 드럼이라는 기준이 꽤나 명확했지만 나중에 가면 조지가 베이스를 하기도 하고 존과 폴이 드럼을 치기도 하는 등 밴드의 발전을 위해 멤버들은 여러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이들이 대중음악 역사에 미친 영향도 지대합니다. 비틀즈가 활동했을 당시 록 음악계에서는 가수가 앨범을 발표해도 타이틀곡만 듣는 분위기가 심했어요. 정상급 뮤지션들도 싱글곡 한두 개에만 심혈을 기울여 만들며 히트시키려 노력하고 앨범의 나머지 수록곡들은 그냥 트랙 채우기용으로 대충 만드는 게 관행이었죠. 락, 팝 음악의 팬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도 라디오나 주크박스를 통해 히트곡을 듣거나 레코드를 구매하더라도 앞뒷면에 한 곡만 들어있는 싱글 레코드를 사서 그 한두 곡만 듣는 게 거의 전부였는데 앨범 구매는 그 가수의 소수 열혈 팬들이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비틀즈가 러브 소울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며 그런 분위기는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비틀즈는 이 앨범을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싱글보다 앨범에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타이틀곡은 물론이고 수록곡 모든 곡이 뛰어난 곡들이었습니다. 곡들 간의 전체 분위기나 흐름 등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개별 한두 곡만 듣는 게 아니라 앨범 전체를 통째로 감상할 가치가 높은 음반이었는데요. 이 앨범은 동시대의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큰 영향과 자극을 주었고 그들도 앞다퉈 앨범 자체를 명작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 이때부터 명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이처럼 대중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친 비틀즈이지만 이들에게도 춥고 배고픈 시절은 있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시절 비틀즈의 연주 공간은 포르노 극장이었고 창문이 없어 공기가 통하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잠을 청해야 했죠. 다른 가수들이 노래할 때 뒤에서 반주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비틀즈에 관심을 가진 음반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때 자신들의 재능을 인정해줄 기인을 한 명 만나게 되는데 리버풀의 유명한 램스 레코드의 사장 브라이언 앱스타인입니다. 훗날 비틀즈의 매니저가 되는 그는 리버풀의 더 캐번이라는 클럽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로큰롤을 연주하는 비틀즈를 보고 큰 잠재력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에 영국 음반사인 팔로폰 레코드 조지 마틴 대표에게 비틀즈를 소개하죠. 당시 마틴 대표는 비틀즈의 연주 실력보다 카리스마의 깊은 인상을 받아 앨범을 발매하게 되는데요. 데뷔 앨범부터 대박을 터뜨리며 인기 밴드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국 시장은 가볍게 제압하고 미국으로 진출. 이때 I Wanna Hold Your Hand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2위부터 5위까지 전부 비틀즈 노래였다고 하니 미국에서의 인기가 자국인 영국 못지않게 대단했다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비틀즈는 1963년부터 1970년까지 고작 7년밖에 활동하지 못한 채 해체하게 됩니다. 비틀즈의 해체 원인은 멤버 간의 불화가 가장 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시기의 멤버들의 활동을 보면 이미 멤버들 각자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폴 맥카트니는 1969년 11월부터 솔로 앨범 제작에 착수했고 링고 스타는 1970년 3월 자신의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존 레논이 나머지 멤버들에게 자신이 밴드를 떠날 것임을 밝히면서 밴드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끝나가고 있음을 체감하며 사실상 제2의 뮤지션 인생을 준비한 것이죠. 특히 존 레논은 이 시기에 비틀즈 활동보다는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오노 요코와 함께한 밴드 플라스틱 오노 밴드 활동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오노 요코 또한 비틀즈의 해체를 가속화시킨 인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여타 비틀즈의 찐 팬들은 그녀 때문에 비틀즈가 해체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비틀즈 멤버들만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겠죠.
팬들은 비틀즈의 재결합을 바랐지만 존 레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팬이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나자 사상 유례없는 추모 기도회가 열렸고 사이가 극도로 나빴던 폴 맥카트니도 그의 죽음에 대해 그가 예술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존 레논은 유일한 자신의 파트너였다 라고 말하며 슬퍼했다고 해요.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나머지 멤버들의 근황은 어떨까요? 폴 맥카트니는 여전히 활발히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틀즈 해체 직후 자신의 밴드인 윙스를 조직했지만 비틀즈 멤버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여전히 비틀즈 관련 활동 및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편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오기도 했는데 이때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가 피아노 연주에 맞춰 더 롱 앤 와인딩 로드를 부르자 객석에서는 하트의 물결이 일었고 눈시울이 붉어진 폴 맥카트니는 노래를 마친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가 비틀즈의 명곡 레디비를 부르자 관객들이 일제히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갔어야 했는데. 이처럼 폴 맥카트니가 솔로 가수로 성공한 반면 드러머였던 링고스타는 비틀즈 해체 이후 20년을 술독에 빠져 지냈다고 털어놨는데요. 백오프 부갈로, 노노송 등을 발표해 인기를 얻었지만 비틀즈 시절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만화 토마스의 친구들에서 나레이션을 맡기도 하고 TV쇼에 출연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는데요. 조지 해리스는 밴드 해체 후 종교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힌두교인데요. 힌두교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인도 음악과 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즈 활동을 하면서 조명을 많이 못 받은 것에 대한 한이 맺혔는지 솔로로 명반들을 내놓으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그가 사망한 뒤 발표된 유작 브레인워시드는 그래미에서 총 3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음악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비틀즈가 해체된 뒤 대중음악계에서는 제2의 비틀즈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한국이 낳은 최고의 보이그룹 BTS가 제2의 비틀즈라고 불리고 있어요. BTS의 범세계적 인기가 비틀즈의 초기 모습과 비슷해 제2의 비틀즈라고 불리게 된 것인데 BTS 역시 비틀즈를 좋아해서 보이 윗 러브를 부를 때 과거 비틀즈가 했던 공연과 비슷한 무대를 꾸며 토크쇼에서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만 봐도 비틀즈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국 가수인 BTS가 서양 음악 산업에서 사실상 첫 대형 성공을 거두면서 1960년대 미국에서 생겨난 문화현상인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1964년 비틀즈가 미국에서 I Wanna Hold Your Hands로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하면서 미국에서 영국의 팝 음악, 문화 등이 인기를 끌었던 현상을 말하는데요. 아미로서 BTS가 비틀즈를 넘어서는 음악적 역량을 쌓아서 지금보다 더 큰 아티스트로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BTS 화이팅! 명곡은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거스르는 법입니다. 그러한 문학적 맥락으로 봤을 때 비틀즈의 노래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니 대중음악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곡임이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팝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그전엔 없었던 팝의 기준을 세운 그룹 비틀즈. 우리는 그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남긴 노래가 지금처럼 계속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셀럽 이야기는 여기까지. 비틀즈가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